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2학기 중간고사에 나갈 세포와 물질대사에 대한 수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세포와 물질대사 부분이 난이도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용 자체에 대한 좀 개념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통합과학 때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그리고 개념도 좀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익숙한 이름만 그대로고요. 단원 자체는 생명과학 2에서 나왔던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양과 깊이 자체가 아예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암기가 있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점수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몸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문제 자체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의 선지들이 바뀔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먼저는 결국 2학기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 자체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외울 내용 자체가 많아져서 시험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소위 말하는 치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말장난 선지나 세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확한 암기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조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 특성 자체가 중간고사 파트는 범위는 좀 많습니다. 근데 암기 자체의 수준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대 대비 기말고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중간고사 때 정확하게 잡아둬야 되고 고득점을 우리가 맞아놔야 기말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세포와 물질 대사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포와 물질 대사가 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대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포 파트, 물질 대사 에너지, 세포호흡과 광합성인데, 여기 이제 제가 난이도를 조금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나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언제 봤냐면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세포호흡과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세포호흡, 광합성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단어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효소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광인산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풀릴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범위는 아마도 효소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세포와 물질 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항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X축과 Y축과 그리고 그래프 안에서 나오는 기울기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그냥 저는 끝난다가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될 거냐, 아마도 에너지 전환 파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시켜서 선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의 높은 문제들이 이 세포와 물질 대사뿐만 아니라 이제 효소의 작용과 관련되어서 역시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옆에 보이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기억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높게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뭐 반응 속도, 경쟁적, 뭐 비경쟁적 이러한 저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백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래프도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려볼 수 있는 연습을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저는 유의사항으로 결국 3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지엽적인 선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러한 특징이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투를 가르치셨던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깊이 있는 선지들을 학교 친구들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답으로 분명히 직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엽적 선지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나 실험 조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 끝난다가 아니라 X축과 Y축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울기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단순 암기형보다는 역시나 변형된 그래프, 어떠한 조건이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거라서 이게 두 번째로 좀 유의사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역시나 타임어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1학기 때 봤던 생명과학에서 이미 겪었던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 역시나 시험 문제는 24문제에서 한 30문항 사이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들을 풀 때는 역시나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죠. 한 문제당 거의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풀 수도 있고 한 1분 30초 사이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항들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그래서 구조적인 해석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요소가 중간고사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총평을 내려보면 결국 단원별로 놓고 보면 세포와 구조의 특징, 그 다음 세포막과 물질이동, 효소 에너지로 놓고 봤을 때 효소 파트의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대비해서 효소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포 구조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기관별로 세부적인 특징들을 명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고, 지엽적인 OX 선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한번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꼭 써보는 연습을 좀 시키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세포막과 물질이동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통합과학 때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도차에 대한 이야기, 그 농도차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동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ATP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부분과 뭐 세포의 배출이나 세포 내 흡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당연히 달라져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투압 변형된 그래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연습을 좀 하고자 한다. 그리고 효소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반응 속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솔루션 자체는 4가지로 이제 좀 잡아봤는데,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는 저는 명확하게 암기하는 거. 근데 단순하게 암기하자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모식도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떠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 암기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이 내용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그래서 적용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래프를 또는 도표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자. 그래야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구조화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 자체를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이제 저는 결국 수업 계획을 놓고 봤을 때 5주 계획으로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한 번만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 주차 안에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이제 개념서, 그리고 저희 이제 매 주차별로 나올 주간지, 테스트는 누적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친구 클리닉에서는 암기할 수 있는 비법들을 확인 좀 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이제 관리적인 측면인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었던 거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판서를 해주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을 해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클리닉에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서 처음 보는 문항이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클리닉을 진행을 할 때 수업 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 후 1시간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즉각적으로 바로 적응을 하고 그걸 명확하게 암기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 완벽하게 외우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할 것이다. 그리고 뭐 카톡이나 줌이나 이러한 클리닉들을 통해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8월 22일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클리닉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수업과 1번의 직보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누적 테스트와 백지 테스트가 역시나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백지로 마지막에 테스트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면 2학기 중간고사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혜 강사였습니다.